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09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1월 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9월 2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부술월 갑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갑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간목일간이 되겠고요.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술월의 간목이 되겠습니다. 자, 술월의 간목은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데, 일간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일간 갑이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고요. 갑이라고 하는 것은 갑을 병정 무기경시 임계의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글자에 해당이 되면서 이거를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글자 갑목이 될 것이고요. 다시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을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나무라고 해서 양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내일 공부하게 될 갑 다음에는 을이라고 하는 글자가 오는데, 이 을이라고 하는 글자도 똑같은 나무의 성질, 목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고 해서 얘는 음목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나무를 음과 양으로 나눠 놨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남자와 여자로 나눠 놓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의 오행을 가지고 양이라고 하는 성질, 그 다음에 음이라고 하는 성질로 나눠 놓게 되는데, 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서로 상반되고 대조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밝음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는 것이고, 높음이 있으면 낮음이 있는 것인데, 그 밝음과 어두움을 서로 떼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높고 낮음을 서로 떼어낼 수도 없죠. 그 다음에 안이 있어야지만 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도 남자가 있어야지만 여자가 있는 것이고, 여자가 있어야지만 남자가 있는 것이다. 서로 대조되고 상반되는 것이지만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보완해주고 보충해주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죠. 나무라고 하는 것도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반면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작은 나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작은 나무. 그래서 나무라고 하는 것 똑같은 나무인데도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 나무라고 볼 수가 있고, 성질면에서 단단하고 곧다라고 하는 이런 성질이 양목인 갑목의 성질이라고 하면, 을목은 부드럽고 유연하다가 을목의 성질이 된다. 그래서 갑목 같은 경우에는 성질이 마치 참나무라든가 아니면 대나무 같은 거, 그러니까 고든 그런 성질 같은 것도 있죠. 잘 휘어지지 않습니다. 갑목 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이러한 단단하고 고든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좀 자존심도 세고 좀 고지식한 면이 있는가 반면,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은 부드럽고 잘 휘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을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을목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갑목에 비하면 갑목은 단단하고 얘는 부드러우니까 시류를 잘 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생명력이 강한 그러한 것이 또 을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소부화의 참나무와 갈대라고 하는 것이 있죠. 참나무와 갈대. 이때 참나무라고 하는 것은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갑목이다라고 하면, 갈대라고 하는 것은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을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나무가 좋은 거예요? 갈대가 좋은 거예요? 일단은 바람이 불지 않았을 때는 참나무처럼 곱고 단단하고 큰 나무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예를 들어서 강한 바람이 불 때는 참나무는 부러질 수 있지만은, 갈대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그 바람이라든가 모진 현실을 갖다가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참나무는 참나무대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요, 갈대 을목은 을목대로의 용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 것이지, 참나무니까 좋은 것이고 내지는 갈대니까 나쁜 것이다, 갈대니까 좋은 것이고 반대로 참나무니까 부러지니까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올바른 판단법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용도가 있다.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우는 용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래 갑목의 용도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라고 해서 어떤 제목으로 쓰는 용도, 양지목으로 쓰는 것이 갑목의 용도라고 보면은, 을목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작은 나무, 작은 화초와 같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는 없고,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어서
목화통명이 되면 을목이 화를 보게 되면 목화통명이 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용도가 있게 됩니다. 뭐 간목이라서 제목으로 쓰니까 더 좋다가 아니에요. 을목도 화초 있죠. 난초 같은 거 비싼 난초는 몇백만 원, 한 촉당 몇백만 원 이상 몇천만 원 하는 그러한 난초도 있고, 야생화 같은 것 경우에도 굉장히 비싼 화초, 물론 이제 인간의 어떤 판단이 들어가서 그렇겠지만은, 그렇게 을목도 꽃을 화사하게 피우면은 마치 큰 간목만큼이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도의 용도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간목은 간목 나름대로의, 을목은 을목 나름대로의 중화가, 사주에 중화가 이루어지면은 좋은 일간이 되는 것이고, 중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일간이더라도 중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사주가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추론과 합리적인 판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토왕절입니다. 토가 왕한 계절이죠. 토왕절, 사지지, 12지지 중에서 12개월 중에서 토가 왕한 계절이 진술, 축, 미, 월이 토가 왕하고, 사우월 같은 경우에도 화가 왕하면서, 화는 토를 생하기 때문에 사우월도 토가 왕한데, 실질적으로 그 오행 자체가 왕한 것은 사우월도 토가 왕하지만은, 원래는 진술, 축, 미, 월,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사우에 기생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진술, 축, 미, 월에 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생하면서 진술, 축, 미, 월은 토가 왕하다. 단 질은 인묘진에 끼어 있어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신유술 서방에 있으면서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에 속하면서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축토를 갖다가 토로 보지 않고 수로 본다라고 이런 이상한 이론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축토는 토인데 해수 자수를 보게 되면 이제 사수 동류가 돼서 수로 화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은, 축토 자체를 그냥 수로 본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월은 사오 미 남방의 화가 왕한 계절에 토로서 뜨거운 열토가 되면서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 그래서 같은 토 왕절에 토가 된다 하더라도 진월, 술월, 축월, 미월은 약간의 서로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술축, 미월은 토 왕절임에 반해서 술월이라고 한 요 계절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술월의 목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포태법으로 신월은 목의 절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월은 목의 태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술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목의 양지가 되기 때문에 목 자체가 이렇게 세력을 크게 갖추지 못하였다. 그래서 신유술월의 간목은 굉장히 세력이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람으로 치면은 절지, 태지, 양지라고 하면은, 사람으로 치면 뭐냐면 정자가 난자를 만나서 모체의 몸 안에서 자라는 단계 정도를 절태양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직 굉장히 약한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이고, 토가 왕한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재성은 왕하고 일간은 약한 그런 성향이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의 용도, 동량지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동량지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과 또 정화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것이 원칙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술월의 간목이 아무런 것도 없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동량지목으로 쓴다고 이렇게 경금이 딸랑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해서 간목이 재성을 감당을 못하는 중에 경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재살태왕한 사주가 되는 거죠. 재살태왕한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아무리 간목을 베어낸다 하더라도 이 간목은 아주 극히 작은 풀 같은 그런 나무가 되기 때문에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월, 유월 같은 경우에도 경금을 쓸 때 일간 자체가 뿌리가 있어야지만 금을 쓰게 되는데, 술월은 또 다른 게 뭐냐면, 이거는 토가 왕한 계절에 금까지 있게 되면 이거는 재살이 왕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일단 금을 쓰기보다는 약한 정화를 갖다가 생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글자들이 필요한데, 일단 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정화는 어떤 기능, 간목이 어떤 기능, 간목이 어떤 재능을 갖다가 겉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죠.
근데 반면에 예를 들어서 병화가 있다. 병화라고 하는 것은 토를 생화해주는 역할하고 조후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간목을 갖다가 기운을 발산시켜 주는 역할은 양화인 병화보다는 음화인 정화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겠고, 또 토를 너무 강하게 생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병화보다는 일단 정화가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술월의 간목, 술토라고 하는 것은 토 중에서도 어떤 토, 마른 땅, 건토에 해당이 되죠. 마른 땅에 간목이 뿌리를 내려서 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화가 있은 연후에는 개수라든가 임수 같은 것이 있어서, 개수라든가 임수 등이 있어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 술토, 마른 땅을 갖다가 적당하게 윤토, 촉촉하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물론 정화를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정화 개수하고 같이 붙어 있거나 임수하고 정화하고 같이 붙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썩 좋지 못한 국세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화 개수 내지는 정화 임수는 서로 원격되어 있어야 된다,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술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개수 내지는 정화 임수로서 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간목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양목이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되는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술토는 양토가 되죠. 그래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 양대 양의 관계이면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간목 입장에서 토라고 하는 것은, 술토라고 하는 것은 재성, 일간이 극하는 것을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일간을 극하는 것을 관성이라고 하죠. 오늘은 일간이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성이면서, 재성은 정제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편제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게 되는데, 오늘같이 양대 양의 관계는 어떤 관계? 정제의 관계가 아니라 편제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제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월간에 이렇게 다시 술 중에 본기,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원한적인 편제격이 되는데, 중요한 것, 술월은 토가 왕한데 무토 투출되어 있으니까 토가 굉장히 왕해지는 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술월의 신유술월의 간목은 절지, 태지, 양지 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간 간목은 약하다. 그래서 재다, 신약한 사주 내지는 신약, 재왕한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매우 왕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약한 간목을 생조해 주거나 방신해 주는 글자가 필요한데, 술월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온은 하강하고, 기온은 하강하고, 그 다음에 사주 자체가 건조하기 때문에 목으로서, 비견겁적인 목으로서 간목을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단 물기, 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을 하고 마른 땅을 촉촉하게 해준 는 것이 먼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병화라든가 정화, 특히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간목의 뿌리를 갖다가 간목의 기운을 겉으로 발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연지에 다시 이렇게 축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토왕절인 술월에 무토까지 추출되어 있어서 재성이 아주 지극히 왕한 중에 다시 이렇게 축토를 보게 되면, 이 무토, 천간의 무토는 술축에 모두 뿌리를 두기 때문에 굉장히 토의 기운이 강해지는 것이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어서, 신금은 정관이죠. 왕제가 정관을 생겨서 신약한데 재관이 좀 왕한 사주. 단 어떻게 보면은 토가 너무 왕해서 관성도 어떻게 보면 매금될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토가 너무 왕해서 간목도 만약에 비견이라든가 인성이 없게 되면 토다 목절돼서 간목이 부러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간담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간 간목을 도와주는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가 있어줘야 되는데, 비견겁제가 있다 하더라도 인성은 한 점 정도 있어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 줘야지. 오늘같이 일지의 인목만 떨렁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른 계절에 마른 나무, 이거 어떤 나무예요? 죽은 나무죠. 물론 축중의 개수가 간신히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축중 개수에 아주 작은 생조를 받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수기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마른 기온은 하강되어 있고 마른 땅에 이렇게 고목이 한 그루, 큰 고목이, 간목이 뿌리를 뒀으니까 작은 나무는 아니죠. 큰 고목이 있는 그러한 국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시에서 화를 보는 것이, 화가 아니라 수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자, 갑자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갑자시가 되면은 수월에 무토 투출되고 축토가 다시 있기 때문에 일간에 비해서 원래는 토가 왕한데 간목이라고 하는 것도 일지인목에 뿌리를 뒀고요. 시간에 다시 비견 투출되어 있으면서 자수가 목을 생하니까 이 정도 되면 일간이 약하지 않습니다.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화가 있어서 간목에 어떤 기운을 발산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되면 인술이 있게 되면 술중정화, 인중병화를 뭐 아울러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국세 정도 된다라고 하면 물론 수가 조금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같은 단점이 느껴지지만은 이 정도면 나쁜 국세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을의시 같은 경우에도 해수, 간목은 자수에는 뿌리를 둘 수 없지만은 인목, 해수에 모두 뿌리를 둘 수 있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겁재인데 간목, 양간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병화, 무토, 경금, 임수를 말하는데, 양간은 약하더라도 음간에 의지하지 않고요. 오늘같이 이렇게 간목이 인에 뿌리를 뒀고 해수까지 얻으면 간목이 약하지 않습니다. 이건 신강으로 볼 수가 있죠. 이런 일간이 왕한 중에 을목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간목은 을목 겁재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인중병화, 술중정화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기운 자체가 너무 차가워서 문제될 바는 아니죠. 그렇다 하더라도 화가 좀 살아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수월에 무토, 토가 왕한다 하더라도 간목이 인해 이렇게 인목과 해수에 뿌리를 두면 능히 저 토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될 수 있죠? 이거는 제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병인시라든가 정묘시 이렇게 됐을 때는 인과 시제에 있는 인에 간목이 뿌리를 둘 수 있죠. 병화까지 투출되어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이 사주가 되면 뭐가 되냐면 사주에서 수기가 매우 부족한 사주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수운, 금수운을 가서 수가 살아나야지만 선생님, 간목이 인하고 인 두 개의 뿌리를 이렇게 두고 있는데 간목이 왕한데 다시 인성이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신금으로 간목을 제목을 쓸 거 아니면은 사주가 전체가 이렇게 건조하게 되면 수운을 만나서 마른 땅을 촉촉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무가 말라서 죽는 것을 막아서 생기 있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묘시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 무진시가 되면 진중개수가 있다 하더라도 수기가 축중개수, 진중개수가 있어서 수기가 있다 하더라도 수월에 무토 두 개 투출되게 되면 이거는 아무리 간목이 인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이것도 죄다 신약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뭐 수목운이 와서 토를 좀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 그런 국세가 될 수 있겠고, 경호시가 됐을 때는 지지로 술월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주 인오술 화국을 지은 그런 사주 국세가 되죠. 물론 5월이라든가 인월에 만들어진 삼합이 아니기 때문에, 술월의 삼합이기 때문에 화가 그렇게 뜨겁다라고 보지 않지만은 인호술 화국을 형성하게 되면 역시나 그 화는 인호술 화국의 화는 결국은 무토를 갖다가 생조해 주게 되고, 그 다음에 금을 갖다가 억압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또한 뭐가 된다? 수운을 만나서 수가 살아나서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주고 토를 갖다 윤토시켜 줘야 되고, 또 원래 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있어야지만 간목이 사는 것인데, 이렇게 화국을 형성하게 되면 나무라고 하는 것은 목생화해서 목분비회한다, 즉 나무가 불에 타서 날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역시나 수운을 보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임신시 같은 경우에는 수를 비록 보았다 하더라도 인신상충에서 인목, 신금이 모두, 특히나 간목이 뿌리를 둘 수 있는 인목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매우 적당치 못한 생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개유시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크게 문제될 바는 않죠. 유금에 불리던 개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수로서 윤토하게 되고 간목을 생주해 주게 되죠. 정화가 있었으면 좋을 터인데 정화가 투출되지 않았고, 인중병화 내지는 술중정화를 아울러 쓸 수가, 만약에 이것이 갑이 아니라 갑자였다라고 하면 제가 술중정화를 쓸 수 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술중정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인중병화하고 술토가 같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거를 갖다가 준삼합이라고 해서 인술
화국으로 돋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술중정화, 인중정화를 아울러 쓸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만약에 인목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이거 술중정화를 제가 얘기 안 했을 텐데 뭐예요? 인중병화가 있는 상태에서 술중정화는 어느 정도는 쓸 수 있다, 쓸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뭐 국세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만약에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이 병신대운을 좀 조심하면은 사주국세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 병신대운이 오게 되면 인신상충해서 좀 안 좋은 것이고요. 뭐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도 뭐 인중병화, 술중병화 있기 때문에 수운대가 화가 조금 부족한 단점은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좀 평탄한 운세가 될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갑자시라든가 을해시 이 정도도 나쁘지 않고, 병인정묘시였을 때는 반드시 어떤은 금수운으로 가서 특히 수운을 가야지만 이 사주는 발독할 수 있는 것이고, 무진기사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토가 많아지는 그러한 단점에 수기가 좀 부족하니까 이것도 수운으로 가거나 아니면 무진시 같은 경우 토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목운이 와서 토를 갖다 제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 경호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은 어떻다? 지지로 인오술 화국을 형성하기 때문에 반드시 금수운이 와서 수가 살아나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인신시 같은 경우는 인신상충되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 있는 생시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생시가 임신시가 될 것인데, 임신시는 3시 반에서 오후 3시 반에서 5시 반이기 때문에 이때 태어나는 사람들이 뭐 아이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조금은 한번 조금 걱정스러운 그런 사주국세가 될 것이고요. 갑술시도 역시나 수기가 부족한 것은 단점이 될 수 있다. 제가 수기가 부족해서 단점이다라고 하면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운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수가 부족해서 단점이다, 아이고 우리 아이 큰일 난데가 아니라 수운을 만나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게 타고난 운명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잘 키우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